경제 악냥, 문화가 고통이다. 제목을 제가 전 세계를 강타한 K컬처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왜 이렇게 정했냐면 지금 한류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물어보는 게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일본에서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일본 사람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그럼 중국 사람이야? 이때가 2002년에서 2005년? 그 정도 얘기예요. 한국은 정말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배가 고픈 나라였는데 쟤네 밥 못 먹어서 맨날 그러던 나라였는데, 쩔쩔매던 나라였는데 어떻게 쟤네 문화가 전 세계를 저렇게 할 수가 있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 사실 되게 슬픈 얘기예요. 한국은 절대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나라였던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미친 듯이 노력했다는 거. 마음이 되게 짠한 거야.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뭐 그런 세대도 아닐 뿐더러. 근데 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짠했어. 그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현재를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조금 감사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한류가 구분하는 게 되게 다양해요. 연도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뭐 컬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그걸로 말씀드릴게요. 한류 1.0은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을 얘기를 해요. 이제 한류의 태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동북아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류가 막 이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류 2.0은 2010년대까지. 그리고 3.0이 10년 이후. 그리고 현재가 4.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 1세대는 드라마로 대변이 돼요. 자, 첫 번째, 이거 드라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랑이 뭐길래. 91년도 11월부터 92년도 5월인가까지 방송이 된 주말 연속극이래요. 이 드라마가 왜 의미가 있냐면 평균 시청률이 59.6%예요.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거든요. 한국 드라마 시청률 1위예요. 이 드라마 하는 시간에는 설거지도 안 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고 이 드라마만 보고. 근데 이게 1세대 한류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997년에 중국 CCTV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이게 중국 CCTV에 방영이 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때는 한국이랑 중국이랑 교류가 막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 있는 그 문화 홍보원에서 홍콩에 있는 영사관으로 외교 품목을 막 보내요. 막 보내는데 그 품목에 이 드라마를 넣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인기가 되게 많으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중국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원래는 넣으면 안 됐대요. 근데 그거를 몰래 넣어가지고 밑바닥에 이렇게 깔아서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이거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한국에서 좀 이거 좀 홍콩에 이렇게 홍보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고민을 하다가 아는 사람 아름아름 통해가지고 홍콩 ATC라는 방송국에서 이거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방송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방송을 하는데 홍콩에서 너무 인기를 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하는 시간에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니까 이제 중국 CCTV가 이 드라마를 판권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방송을 시작해요. 이게 인기가 미친 듯이 많았던 거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굉장히 한국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은 이제 남편이 퇴근을 일하고 와가지고 퇴근을 막 해. 그러면 부인은 이렇게 텔레비 보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여보 밥 이러면 퇴근해서 온 남편이 막 밥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한국 문화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막 여자가 집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한테 막 뭐라 하고, 남편이 막 그러고, 이 여자는 뭐 거의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너무 신선했던 거야. 그래서 중화문화권에서 한국의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구도나 충격적이어서 이게 확 뜨기 시작합니다. 중국 얘기였고요. 자, 이번에 일본으로 가볼게요. 이거 많이 아시죠? 겨울연가. 이게 일본에 수출이 되면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한국어를 막 배우고 윤사마를 보기 위해서 막 한국에 와. 윤사마 보고 뭐 하고 뭐 그러면서 비빔밥도 먹어보고 뭐 이러고 하다 보니까 뭐 해요? 아줌마들이니까 화장품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류 화장품이 뜨기 시작해요. 막 뜨기 시작하는데 이때 훼손같이 등장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코상이라고 해서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여장 남자예요. 여장 남자인데 늘 이렇게 기모노를 막 이렇게 차려입고 일본의 아줌마 같은, 우아한 아줌마 같은 그런 뉘앙스로
뭐 이렇게 소개하고 막 그런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한국 화장품을 추천을 합니다. 미샤 비비크림을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나. 아, 미샤 비비크림을 바르면 나 어떻게 돼? 지우이메처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수입을 하고 막 얼굴에 바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한국 뷰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장금. 한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전통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통은 너무 한국적인 거야. 어떻게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도 막 그렇게 좀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전통적인 부분을 외국인들이 무슨 이랬는데 지금 대장금 아직도 수출되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대장금이.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관심,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드라마로 인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 이런 게 현재로 와가지고 이어지고 있죠. 한복을 입어본다던가 이런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류 2.0. 저는 사실 되게 놀랬던 게 영국에 있을 때 비디오를 빌리러 갔어요. 비디오를 빌리러 갔는데 한국 영화가 있는 거야. 너무 놀래고 반가워서 얘들아 이거 보자 이러고 빌려왔어. 그래가지고 외국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보는데 너무 잔인한 거야. 그래서 약간 한국의 이미지를 뭔가 이렇게 조금 한국은 이래 라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약간 조금 내용이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영화를 대표해서 넣었어요. 이때 당시에 수출이 많이 됐던 영화들을 대표해서 넣었고요. 1.0 때도 K-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도 있었어요. H.O.T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뭐 붐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정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분 뭐 하죠? 오리콘 차트 1위 해버리죠. 그래서 보아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미친 듯이 K-팝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자 누구야? 동방신기. 이 친구들 뭐 말할 필요 없죠. 한류 3.0의 K-컬처예요. 컬처인데 얘는 K-팝이잖아. 그쵸? 근데 K-팝인데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스타들의 일상을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막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막 생겨요. 자, 싸이. 이때 장난 아니었죠. 유튜브 보면 다 외국 애들이 다 이거 따라하고 이거 반응 보고 있고 뭐 싸이가 진짜 미친 듯이 바빴어요. 뭐 기네스북에 뭐 올린다고 뭐 이러면서 뭐 공연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했죠. 근데 이걸 싸이 혼자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이를 도와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더라고요. 당시 유튜브 수입만 85억. 그 이외에 뭐 공연 수익, 뭐 음반 수익,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유튜브 수입만 85억이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한국의 모습들, 강남의 모습들 뭐 이런 거 비춰주잖아요. 말춤, 이런 한국의 흥, 즐거움, 유쾌함 이런 것들로 이제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한국 문화는 좀 생각보다 유쾌하네?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돈을 주고 문화를 홍보하려고 그래도 강남바닥을 홍보하려고 그래도 절대 할 수 없는 걸 얘가 한 거지. 얼마어치의 뭐 그런 효과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추정을 할 수가 없대요. 현재 지금 저희가 여기에 와 있는데요. 드디어 나왔죠? BTS? 이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멋있더라고. 한국적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줘서 얘네 정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한 거잖아.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K-스타일이라는 게 어느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의 말투, 언어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체험을 하죠. 요즘에 이거 유행이잖아요. 한복 체험. 그리고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외국분이세요. 외국분인데 판소리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냥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노래 좋네? 쟤 잘생겼네? 쟤 멋있다? 우와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나는 저 오빠가 좋으니까 한국말을 배워보자. 한국말을 배웠는데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생기는 거야. 한국으로 와가지고 유학하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다도 체험, 예절 체험 이런 거 배우는 거. 걷는 법, 뭐 절하는 법, 음식 먹는 법, 젓가락질하는 법 이런 거를 배우러 다니더라고요. 이런 체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한국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지금 이게 조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건데요. 1차부터 8차까지 빠지지 않는 K-팝. 한국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의 가장 큰 건 K-팝입니다. 현재까지도. 국가 브랜드 가치예요. 국가 브랜드 가치의 순위입니다. 한국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이 10위권 안에 올라왔어요. 김수출. 제가 김수출을 왜 넣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김을 되게 엄마가 많이 보내줬어.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그래가지고 김을 사람들한테 줬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김이
고소하고 맛있고 뭐 이렇게 그 바삭함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까만 종이 같은 거 기분 나빠. 이거 왜 먹어? 그리고 이 해초류 특유의 그런 비린맛? 비린맛이 나서 싫대요. 그래서 싫어했어. 실제로. 근데 이렇게 팔아제끼고 있어요. 10년 동안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어요. 김이 건강에 되게 좋더라. 이래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경제를 바꾸고 경제가 문화의 양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문화랑 경제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경제가 문화에 미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어렵진 않았죠? 어렵지는 않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이렇게 경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 안녕 여기까지. 안녕.